땅이 꺼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축이 찢어지며 거센 쓰나미로 도쿄가 한순간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끔찍한 장면을 우리는 일본 침몰이란 영화에서 생생히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적 상상의 한 장면일 뿐이며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지만 이 영화의 모티브인 일본 침몰이란 SF 소설은 왜구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973년 고마스 시아쿄는 충격적인 예언을 담은 SF 소설을 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일본 침몰입니다. 소설을 바탕으로 많은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이 제작되었는데 시아쿄는 어쩌면 미래에서 온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신들린 무당이었거나 아무튼 남다른 예지력 가진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소설 속에서 불타고 깨지고 부서져 침몰하는 일본은 지금의 일본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 같은 장면은 일본이란 나라의 암담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일본은 지질학적으로 억울한 위치로 인해 지진과 쓰나미의 공포 속에 살아온 민족이므로 그런 공포가 소설에 스며든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던 존 티토라는 미국인 군인은 자신을 미래에서 온 미국 군바리로 소개하며 중공이 일으키는 3차 세계대전으로 폭망한 인류가 파괴된 인터넷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IBM 5100에 숨겨진 언어를 찾기 위해 현재로 왔으며 자신이 겪어왔던 일들을 예언처럼 알려주는데 이런 그의 예언 중 몇 가지가 적중하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티토가 외계인이든 시간 여행자든 상관없이 재미있게도 현실에는 인류에게는 중공과 일본이라는 사건, 사고, 유발국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의 인류 사적 공해 생산력은 넘사벽으로 코로나19나 후쿠시마 원전 폭발 같은 일은 미세먼지 수준의 작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이런 공해의 한 중간에 펴 몸살을 앓아야 하니 참 서글픈 일입니다. 티토의 예언 중엔 일본이 몰락하며 통일된 한국의 식민지가 되고 대한민국이 중국 서부까지 영토가 확장된 사진이 나옵니다. 사진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일본의 경우 걸핏하면 일어나는 자연재해,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경제 침몰, 제국주의 향수에 찌들고 부패한 극우 정치, 변화나 혁명은 꿈도 못 꾸는 매뉴얼 사회 속 순종적 국민성. 이 모든 상황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소설처럼 끝없는 해구 속으로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일본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8, 90년대만 해도 홍콩 영화를 따라하며 오겐키 데스카를 아침 조회의 국가처럼 외쳤고 일본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일본 방송을 잡기 위해 TV 안테나를 옮겨가며 전파를 잡았고 일요일 아침이면 일본 만화 영화를 학습하듯 보았던 그 시절 일본은 문화적으로도 한국에 앞서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경제력은 미국을 제외하면 넘사벽이었고 온 세상엔 일본 제품이 널려 있었으며 미제도 일본 부품 없이는 생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일본이지만 경제적 침몰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50년대 한국 전쟁을 기회로 미국의 병참 기지로 큰 돈을 벌었던 외구였습니다. 60년대 고도 성장으로 룰루랄라 즐기던 외구는 7, 80년대 들어와 갑자기 저성장 시대를 맞게 됩니다. 약간 당황했지만 그동안 많이 컸으니 이 정도쯤이야 하며 세계 경제 2위의 존심으로 산업 재편 등의 자기 성찰은 등한시하고 금리 완화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경쟁력 없는 좀비 기업들을 살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인데 이 정도 내상은 참을 만했습니다. 85년에는 자신들을 잘 살게 만들어준 미국에게 너무 많이 팔아쳐먹다. 딱 권리아 플라자 호텔에서 엔화 가치 상승을 약속하고 급히 돌아옵니다. 엔화가 2배 오르자 외국가 만든 물건들은 외국에 팔아봐야 돈도 안 되고 경쟁도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합니다. 외구들은 잔머리를 이리저리 굴려 자신들은 인구도 꽤 많고 내수에 힘만 준다면 충분히 좋아질 거야 하며 마구 돈을 풀어냅니다. 그 많은 돈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집합하고 엄청난 거품을 만들게 됩니다. 거품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했는데 자신들이 그 거품을 물게 될 줄은 꿈엔들 몰랐을 겁니다. 부동산 거품이 푹 꺼지며 드디어 일본은 1차 침몰 잃어버린 10년의 휘황찬란한 장기 불황을 맛보게 됩니다.
쓴맛을 보았지만 정신 못 차리는 외구들은 장기 불황을 잡겠다고 토건 사업과 금리 인하로 대처하는데 결과는 좀비 기업은 더 많아졌고 일본 전역이 토건 사업한답시고 세금으로 보상해주니 얼빠진 일본인들은 자민당 팬클럽에 가입하고 노가다 기업은 쉽게 돈 벌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자민당을 후원하고 후원받은 정치인은 토건업체 비호하는 아주 삼각 브루스를 주는 행복한 상황이 발생하며 썩고 문드러져 다시 일어서기 힘든 길로 빠집니다. 1999년 약간 정신을 차렸는지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창조산업육성법을 만들며 위기를 탈출하려 애는 쓰지만 안타깝지만 너무 늦게 정신을 차려 돌이킬 수 없었고 결국 정책은 폭망하고 맙니다. 결국 2차 침몰 잃어버린 2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닌가요? 2008년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의외로 일본에게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민주당이 집권하며 외구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잠시 생겼지만 불쌍한 일본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더럽게 맛없는 짬뽕으로 겉만 번지러 했지 실제는 먹자마자 오바이트 쏠리는 맛이었던 겁니다. 순종의 아이콘 일본 국민의 입맛에도 옛날 짬뽕 생각나게 하는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도 더럽게 없는 일본은 그 시기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이 축포처럼 폭발해 민주당 정권이 폭망하고 방사능에 빛나는 시절과 함께 짠 하고 등장한 인물이 신이 내린 한수 아베입니다. 아베는 자신의 외할배를 배경으로 성장한 것 같지만 실은 아베야말로 일본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파견된 북한공 장관이거나 국정원 의원이 확실합니다. 어려울 때 극우가 득세하기 마련인데 외구들의 선택은 아베였고 대한민국 국군이 하늘을 날며 존 티토와 일본 침몰의 예언이 폭포수처럼 이루어지는 현장을 아베를 만나며 확인하게 됩니다. 2012년 극우 군국주의 파시스트 아베가 포퓰리즘으로 무장한 채 아베노믹스를 손에 들고 등장하는데 이게 웃기게도 너무 땡큐인 겁니다. 아베님과 스가님은 대한민국을 웃게 만드는 선물 같은 일본 극우님들인 것입니다. 아베님은 아베노믹스라는 마법으로 천조인 이상을 때려 부었지만 효과는 없고 나라 빚만 200% 이상 상승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만듭니다. 100원 투자하여 19원 성과를 거두는 놀라운 아베노믹스. 차라리 100원을 그냥 주는 게 훨 낫다는 건 누가 봐도 알고 방사능이 몸에 안 좋다는 것도 온 세상은 알지만 아베님과 단결된 외구들은 방사능 오염수를 자국 앞바다에 버리면서도 깨끗해 음용할 수 있다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누가 봐도 폭망한 아베노믹스의 마법을 엔과 달러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마법을 일으켜 GDP를 20% 상승시킨 주연으로 자신을 둔갑시키는 둔갑술까지 일본 국민들은 이미 혼이 빠져 아베의 마법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베 스가님 집권 이후 한국에게 구매력 기준 GDP도 추월당하고 내년의 국방 예산마저 한국이 앞설 것이 분명합니다. 황당한 코로나 대응은 국제사회의 기우스만 쌓고 코로나 대응 실패는 도쿄올림픽도 폭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 음악, 예술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전 세계를 이끄는 상황이며 한류는 세계인의 문화 코드가 된 지 한참입니다. 온 세상이 K제로 돌아가는 세상에 살게 될 줄 외구가 알았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편리한 IT 세상을 구현했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과 도장 들고 뛰어다니는 일본, 현금 없으면 못 사는 일본, 미국에서도 사라진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소유한 야후로 검색하는 일본, 이런 상황이니 일본 극우 아베와 친구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조급한 마음에 대한민국에게 수출 규제라는 선물까지 해 우리의 소부장 산업에 경쟁력을 끌어올려주고 자국의 반도체 수출 기업에게 헤어나지 못할 타격을 안기는 참으로 대견스런 아베님은 분명 북한 공작원이거나 국정원 요원이 분명한 걸 외구만 모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일본 침몰은 소설이 아니며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이 사실은 아베 스가 정권에 마법에 걸린 일본 국민만 모르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존 티토가 예언한 지도는 진위 여부를 떠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웃을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현실은 일본은 침몰하고 있으며 거의 70%는 침몰했다. 이제 누군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다. 일본은 스스로 식민지가 된다. 존 티토 지도의 식민지는 사실이다. 존 티토의 예언은 적중했다. 국뽕의 맛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해줘요.